안녕하세요, 여비TV입니다. 오늘은 제가 얼마 전에 동작구에서 분양했던 이수 스위첸 포레힐즈의 상품에 대해서 알아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저는 부동산 상품 자체를 판매하는 그런 유튜버가 아니거든요. 인테리어 관련된 전문 채널이기 때문에 오로지 그 상품에 대해서만 알아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저와 같이 동작구에서 분양했던 10억 미만, 대략 한 9억 5천 정도 됐던 아파트 상품의 인테리어는 어떻게 됐는지 함께 보러 가시죠. 리얼 인테리어 쇼 여비TV. 우리가 상품을 볼 때요, 마감재에 대해서만 너무 신경을 많이 쓰는데요. 사실 기본적으로는 평면을 먼저 봐야 됩니다. 평면을 왜 중요하게 먼저 봐야 될까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리모델링만 항상 하는 경우가 아니고 신축하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 언젠가는 건물 하나씩 다 지을 거잖아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해당되는 상품이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신축으로 올라가는 그런 평면에 대한 계획도 할 필요가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평면을 많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평면이 좋은 평면이고 어떤 평면이 나쁜 평면인지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만 한다는 거죠. 그리고 그 평면, 잘된 평면 위에 마감재, 머터리얼을 어떻게 하면 이쁘게 입힐 수 있는지에 대한 것들을 고민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자, 그렇다면 우리 해당 상품의 평면부터 보고, 그리고 내부 인테리어, 마감, 그리고 컬러 스킨, 컨셉 같은 것들을 볼 수 있도록 할게요. 자, 제가 이제 홈페이지에 들어왔는데요. 오늘 제가 보려고 하는 것은 84A 타입입니다. 기본적으로 평면을 우리가 봤을 때 뭐부터 봐야 되냐면 이게 3W냐 4W냐부터 봐야 됩니다. 자, 그럼 볼게요. 저 84A 타입. 일반적인 형태의 3베이군요. 3베이. 거실을 기준으로 침실과 안방이 나눠져 있는 형태로 봐집니다. 맞동풍이 되는 구조고요. 정말 그냥 제가 봤을 때는요, 그냥 정말 베이직한 겁니다. 베이직한 형태. 자, 우리가 평면을 볼 때는요, 방금 3베이의 베이직한 타입이었잖아요. 자,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더 살펴봐야 될 거는 과연 여기서 전용률이라는 거를 몇 프로 정도가 되는지를 따져봐야 됩니다. 자, 그러려면 전용률이 뭔지에 대한 걸 먼저 확인을 해야 되는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면적에 대한 개념이 잘 잡혀 있습니다. 거기 간단하게 제가 설명을 드리고 한번 넘어가 볼게요. 일반적으로 주택을 보면요, 이렇게 전용 면적, 공용 면적, 공급 면적, 기타 계약 면적 같은 것들이 있는데요. 간단히 살펴보면 이런 거죠. 뭐냐면 주거 전용 면적이라고 하는 것은 아파트 내부의 거주 면적을 소유자가 전용으로 사용하는 건축에 대한 면적인데, 이 노란색 되어 있는 부분이죠. 노란색 되어 있는 부분이고, 공용 면적은 아파트 내부에 다른 사람 공용으로 사용하는 면적, 엘리베이터나 계단, 복도에 대한 겁니다. 그럼 공급 면적은 뭐냐면 주거 전용과 주거 공용 면적이 합쳐진 것이란 거죠. 제가 이 설명을 드린 이유가 뭐냐면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아파트 상품을 볼 때는요, 전용률이라는 걸 따져봐야 되는데, 그 전용률이 바로 주거 전용 면적에서 공급 면적을 나누게 된 그 퍼센테이지가 전용률이라는 게 나오거든요. 전용률이 높으면 어떻게 된다? 공간이 넓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좋다는 겁니다. 그럼 일반적으로 아파트 같은 경우 몇 프로 나오냐면, 아파트는 78% 내외로 나오고요. 주상복합 같은 경우는 70% 초반대가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 상품 스위첸 포레힐즈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가 나오는지 한번 살펴보죠. 전용 면적에서 공급 면적을 나누면 되는 거죠. 한번 나눠봅시다. 76% 보이나요? 76%, 대략 76% 정도가 나오네요. 일반적으로 뭐 너무 작지도 않고 너무 많지도 않고 78%에서 조금 밑으로 떨어지는 전용률을 가지고 있네요. 자, 현관에서부터 들어온 거 보시죠. 현관에 들어왔을 때 양면장이 있네요. 수납은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거실 같은 경우는 주방과 거실이 대면형 형태로 되어 있는 맞동풍 구조로 되어 있고요. 기본적으로 기역자에다가 키 큰 장 하나 들어가고 아일랜드 형태, 그래서 식탁이 이렇게 세팅이 되겠네요. 그리고 안방이 있고 침실이 있는데, 조금 아쉬운 것들은 파우더하고 드레스룸 자체가 작아.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3베이 같은 경우에는 4베이에 비해서 드레스룸이 조금 협소하다. 드레스룸이 협소하다. 아쉬워요. 자, 그리고 침상도 조금 공간이 좀 작죠. 그리고 여기는 보면 지금 부부 욕실 쪽에 보면 샤워부스가 들어가 있는데, 여기 샤프트가 들어가면서 공간이 조금 작게 되어 있네요. 그리고 실외기실과 대표 공간 별도로 분리해서 있고 발코니. 단순하게 평면만 봤을 때는 기본적인 3베이 구조의 전용이 76% 정도 나오는 평면인데, 자, 그러면 우리가 실내에 대한 인테리어 스타일링을 어떻게 했는지 사이버 모드라스를 통해서 알아볼 수 있도록 할게요. 자, 그럼 다시 한번 그거 시간이죠. 자, 들어갑니다. 자, 키워서 항상 우리가 현관부터 볼 수 있도록 하죠. 자, 현관. 야, 현관. 항상 제가 이야기하는 현관의 공식 벗어나지는 않습니다. 600, 600각짜리 약간 밝은 느낌의 포슬레인 타일 썼고요.
그리고 두 번째 뭐죠? 디딤석 이렇게 색깔이 좀 다른 형태의 강한 천연석. 그리고 세 번째 신발장, 이상한 수납을 할 수 있는 신발장 들어 올리고, 네 번째 경까지 설치했다. 대부분 다 이렇게 99.9% 비슷한 형태로 디자인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여비TV에서 제가 알려드리는 형태의 디자인에 대한 것들은 생각을 많이 하셨다가 그렇게 하시면 마음에 드는 인테리어를 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럼 계속 보시죠. 자, 그렇게 하고 여기 중문이 하나 설치되어 있는 형태 보여줍니다. 그리고 들어오자마자 전면에 이 부분을 보통 일반적으로 벽지를 많이 하는데 타일을 사용해서 아트월 개념으로 풀었네요. 이런 거 좋습니다. 다만 좀 아쉬운 건 뭐냐면 이쪽에서부터 스타트 포인트, 타일에 대한 매지가 스타트 포인트가 됐다라고 하면 전면에 온장을 보이면서 좀 좋았을 텐데 커팅이 되다 보니까 조금 좀 그런 면이 있네요. 우리가 공간을 디자인할 때는 크게 두 가지를 봐야 됩니다. 뭐냐면 첫 번째는 컨셉, 두 번째는 그 컨셉에 맞는 컬러 스킴이 무언지를 파악을 해볼 필요가 있는데, 여기는 뭐 그냥 봐도 모던이죠. 모던하게 심플하게 연출을 했습니다. 연출을 했고, 컨셉은 화이트에다가 그레이한 형태로 연출을 했네요. 근데 차가운 그레이가 아니라 웜 그레이 형태로 조금 보여집니다. 이렇게 쭉 보시면 이렇게 소파 뒷벽 들어가고, 여기는 보니까 난간대 형태로 되어 있네요. 우리가 항상 이야기하는 게 난간대 말고 프로젝트 창처럼 해서 하부 쪽으로 픽스 들어가고 상부에만 여닫이 된 형태들도 많은데, 여기는 난간대가 구성이 되어 있네요. 그리고 천장에 보면 우물천장, 요런 거, 우물천장 요런 거 좋아. 간접 등도 나오는 거 요런 거 좋은데, 여기는 보니까 니은자로만 되어 있네요. 니은자로만. 타이드직을 했어! 원웨이로 에어컨 하나 들어가 있고요. 자, 보시죠. 근데 아트월이 보니까요, 우리가 복도에서 봤던 아트월하고 똑같네요. 요 아트월 같은 경우는 최근에 좀 건설사에서 많이 쓰는 트렌드인데요. 600에 1200, 그러니까 60cm에 1.2m 되는 사이즈의 타일, 상당히 큰 타일이죠. 이런 큰 타일들을 두 장으로 이렇게 붙여버립니다. 두 장으로. 지금 여기가 보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천장이 2300 또는 2400인데 한 장이 1200이기 때문에 두 장 붙이면 2400까지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이 둘 중에 하나, 밑에든 위에든 한 장이 약간 커팅이 돼 있거나 아니면 2400이면 딱 두 장이 들어가는 형태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근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좀 아쉬운 건 뭐냐면, 여기서 어차피 여기가 커튼이 가려지기 때문에 온장이 여기서부터 시작을 했다라면 조금 더 좋지 않았을까라는 아쉬움이 좀 있긴 하네요. 그리고 바닥은 여기 아마 옵션 같아요. 그죠? 옵션 모던하게 잘 뽑았네요. 자, 그리고 주방을 같이 가보시죠. 자, 주방 가면, 주방 아까 우리가 봤을 때 이 형태죠. 여기는 뭐 일단은 페트 소재처럼 보이는데요. 페트 소재인데 돌간지가 나는 형태의 페트 소재를 사용한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상판은 인조 대리석. 이렇게 봤을 때는 좀 확대를 해보면 엔지니어 수천처럼 보이기도 하는데, 요새는 워낙 MMA가 많이 잘 나오다 보니까 이걸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미드웨이에 있는 블랙으로 해서 여기도 강화천연석을 썼네요. 여기가 미드웨이가 강화천연석을 썼으면 상판도 아마 강화천연석을 쓴 거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여기는 창이 이렇게 큰 창으로 만드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뭐 쪽창이라고 해서 이렇게 상부장이 쭉 가고 하부장이 쪽창만 이렇게 넣는 경우도 있는데, 여기는 창을 끝까지 올려서 수납을 포기하는 대신에 체감과 한계가 잘 되게끔 그렇게 연출을 했네요. 여기 보면 가전기기 같은 경우도 여기 보면 SK 매직으로 되어 있고요. 인덕션이나 하이라이트로 해서 전기 쿠탑이 들어가 있고요. 여기 보면 상부장 하부 쪽에 라인 포인트로 해서 조명이 들어가 있네요. 이렇게 슬림하게 들어가 있는 거 디자인이 이쁘고 괜찮은 것 같습니다. 사실 그런데 이게 이렇게 되어 있는 구조에서는요, 그렇게 실질적으로 사용하다 보면 뭐가 문제냐면, 설거지를 하고 난 다음에 식기 거치대에 올려놓을 수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사실 별로 없죠. 그러다 보니까 별도의 이 공간이나 이 공간에 놓을 수밖에 없는 그런 형태. 자, 그러면은 우리 침실로 가볼게요. 침실 보고식. 여기는 이런 벽지나 판넬 같은 거 잘 안 쓰죠. 여기 보면 아마 여기 키워서 보면 전시 품목이에요. 전시 품목. 그래서 디스플레이 형태로 해서 이렇게 연출을 한 것처럼 보이고요. 여기는 안방인데도 단체장을 만들었네요. 그런 거 좋습니다. 그렇고요. 아마 이건 옵션 같은데 여기서 드레스룸이죠. 슬라이딩으로 해서 장을 만들어주고 안에 내부에는 수납할 수 있는 수납장과 시스템 선반으로 연출을 했네요. 이런 거 이제 안방에 하나 있으면 좋긴 한데, 또 선택적인 부분에서 보면 요새 안방에 TV 두시는 분들 많잖아요. 거실에는 자녀들하고 같이 사용하는 공간이기 때문에 TV 같은 거 별로 안 두고 안방에만 두기도 하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그런 부분들은 조금 포기를 해야 되겠죠. 우리 아까 그 평면 봤을 때 드레스룸 되게 작았잖아요. 드레스룸 들어가면 이렇습니다. 이렇게 여기가 화장대. 화장대도 일반적인 화장대네요. 이렇게 되어 있고, 이제 드레스룸이 이렇게 요 정도밖에 안 됩니다. 드레스룸. 그래서 상당히 조금
협소한 아쉬운 부분이 좀 있네요. 자, 안방 부부 욕실 보면 이렇게 자, 기본적으로 벽과 바닥을 봤을 때 벽 타일보다는 바닥 타일이 조금 더 짙게 보여지고요. 그리고 벽은 포인트 타일 없이 한 개의 타일로 해서 마감을 했네요. 그리고 선반석 같은 경우에도 천연 강화석을 하나 올려서 연출했고, 샤워부스 안쪽에는 이렇게 도가락이로 하나 돼 있네요. 예. 자, 욕실 이거죠. 이건 세면대와 양변기를 분리했죠. 이제 번식으로 사용할 수 있는 형태로 지금 만들어서 보시면, 여기서 보면 단조성이 같은 라인으로 들어와서 여기서 한번 꺾이는 형태, 이런 거 사실 호텔식으로 많이 연출을 하는데, 이런 거 뭐 개인적으로는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마감은 보니까 포인트 타일하고 메인 타일이 있네요. 상부 쪽에 메인 타일로 가고 하부 쪽에 대리석 느낌이 나는 타일을 이렇게 사용했네요. 다만 이제 수납 부분에 대해서, 여기가 만약에 문을 열었을 때 수납이 안 되는 부분이라면 조금 수납량은 부족하지 않을까. 여기 지금 하나밖에 없잖아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많이 쓰는 게 슬라이딩을 많이 쓰잖아요. 슬라이딩 장을 많이 쓰긴 하는데, 거기에 비하면 수납량은 조금 부족해 보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침실 2번 한번 가볼게요. 침실 2번. 자, 침실 2번 가보면 기본적으로 붙박이장이 하나 제공이 되나 봅니다. 옆쪽으로 해서 오픈 선반장이 좀 보여지는 것 같고요. 요런 거 있잖아요. 요런 거 분전항공 통신, 이게 예전에는 신발장에 분전항공 통신 단자함이 들어가 있었는데요. 요게 이제 그렇게 잘 사용하기 힘들다고 해서 방에다가 들어가는데, 실질적으로 모델하우스에 이렇게 설치하면 되게 보기 싫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POP 형태로 해서 점선으로 표시해서 분전함 통신함으로 표시를 하는데, 요거는 이제 문을 열었을 때는 이제 안 보이겠죠. 하지만 문을 닫았을 때 어떻게 된다? 보인다! 자, 어떻습니까? 저희가 이수 스위첸 포레헬즈 상품을 조목조목 뜯어봤는데, 이렇게 우리가 인테리어 모델하우스를 살펴보는 이유가 뭐라고 그랬죠? 우리가 인테리어 잘하려면 모델하우스를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고 했기 때문에, 제가 최근에 분양한 현장들에 대한 상품을 VR 형태로 보여드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좋아하는 느낌의 어떤 그런 것들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발췌해서 개별적으로 인테리어 할 때 적용하시면 되겠죠. 그런 의미에서 제가 상품을 설명을 드렸고요. 그래서 이번 영상도 좋았다면 댓글 많이 달아주시고, 좋아요와 구독,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참고로 제가 요새 회사일이 너무 바빠서 입술이 다 터지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진행을 해야 된다 라고 개인적으로 사명감을 가지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영상으로 만나뵐 것을 약속드리며, 다음 시간에 또 뵐게요. 제발.